이 차트는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매집을 했고 그리고 10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가 여기쯤 왔을 때예요. 여기쯤 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절대로 안 떨어진다.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 반드시 뭘 만들 거다? 파동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 파동, 즉 급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박살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상황에서 자,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15,900원, 16,000원 넘어가는 자리부터는 뭐 하겠다, 내가 여기서부터는 뭐 하겠다 그랬어? 공매도 때리겠다 그랬어. 그리고서 15,150원, 250원까지 주가가 박살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꼬꾸라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즉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매도 때렸다라면 무조건 수익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현대바이오가 중요한 겁니다. 상승할 것 같다. 1번 하락할 것 같다. 3번 뭐 씨부레 뭐 이걸 알아야지. 어? 주식은 실전이야. 그지? 나와 있는 거 이 시가 깨고 내려가면 누구나 몰라. 그래 안 그래? 응? 그거 누가 다 하락인 줄 알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여기서 알아야죠.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주식을 하시면서 배운 그대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회원님들이 뭐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당연히 뭐 3번을 누르겠지. 자, 1번, 자, 3번, 3번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1번, 3번, 1번, 3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엇갈리고 있어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별에서 주가가 수렴하고 있다가 거래 없이 거래를 동반 안 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상승으로 봅니다. 개미들이 보는 게 이것이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는 상승할 수 없는 차트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서도 그랬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라고 100종목이면 100종목 모두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력의 파동을 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올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려면 분명히 여기를 넘겨야 돼요. 이 자리를 넘겨야 됩니다. 이 자리를 넘기려면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얼마나 더 나와야 되냐, 약 30%, 적게는 약 20%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No.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기 전에 제가 삼성출판사를 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드린 적 있죠? 자, 삼성출판사 보세요. 자, 삼성출판사를 그대로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삼성출판사 시나리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나와 있습니다. 자, 요때예요, 요때. 자, 요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출판사가 상승이다 1번, 삼성출판사가 하락이다 3번 그랬어요. 이때는 1번 누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삼성출판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락이다 그랬어.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윗꼬리를 넘길 때까지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그럼 언제 매수해라? 이 242평짜리를 깨고 내려오는데 62평과 242평 요 중간 지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42평이 깨지고 내려오는 지점까지 매수 공략 지점이라고 했는데 242평마저도 무너지고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뭐냐? 거래량이라고 했어. 거래량이 무슨 거래량? 즉 상대성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와야 돼. 즉 시장에서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 플러스 알파, 거래량이 상대성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내려와야 된다. 즉 거래가 없이 내려와야 된다,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정말로 주가는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242평마저도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 저희들은 여기서 손절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매수했죠. 오케이, 기회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예견했을 때
거래가 없이 242평짜리를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 뭐다? 이것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 선을 긋고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얼마나 폭발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리였습니다. 자, 와우.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거. 요렇게 장대 양봉을 딱 그릴 때, 자 보세요. 자, 장대 양봉. 자,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서 피레침을 이렇게 달았어요. 피레침.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동반했죠.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이때 장중에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야, 이거 가겠구나. 그리고 다른 카페에서도 어떻게 리뷰를 해놨었냐. 예, 삼성출판사는 아기상어 또로또로 이 세력이 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더 폭발하고 정고점을 넘기고 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공개방송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죠. 얘는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바로 세력이 물량을 털어먹는 지금보다 상황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242평이 깨지고 내려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켜드렸어요. 과연 그랬습니까? 예, 박살나고 내려왔네. 말처럼 정말로 박살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현대바이오로 들어갈게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 삼성출판사의 국면으로 보자면 어떤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요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국면, 요런 국면, 요런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지만 월요일날 1, 2%, 2, 3%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강보합 정도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러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만들어주고 한 번에 하락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주고 하락할 건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 자, 242평 검정색 선 위에서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했던 이 양봉의 캔들에 어디 시가가 깨지고 내려오면 하락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야 돼. 그것이 뭐야? 그것이 실력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한 번 만들고 내려갈 건지 두 번 만들고 내려갈 건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팩트는 뭐다? 하락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락.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방으로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차라리 나 같으면 공매도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현대바이오에서 이것을 어디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어디서 뭐가 이루어졌고 뭐가 파동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제가 특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현대바이오가 진짜 삼성출판사나 뉴프라이드처럼 하락을 하는지 이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 현대바이오가 정말로 하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알 겁니다. 현대바이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